고정밀 변형률 나노 변이 센서 제작과 또 예. 이를 이용한 진단용 스마트 글러브를 또 개발을 하셨다고요. 예, 예, 예. 이 연구는 또 어떤 연구인가요? 이 연구실에는 이제 다양한 걸 하는데요. 다양한 걸 하는 게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센서와 그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걸 개발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 센서 같은 경우엔 이렇게 자연 속에 저희 전공이 이제 MEMS라고 이제 마이크로 가공을 하는 것들이 저희 전공이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선 되게 자연에 있는 거미 발 모사에서 되게 고민감도의 그런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상용화가 된 일반적 변형 측정하는 센서가 게이지,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민감도가 수치로 따진다면 게이지 팩터가 1, 2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작동할 수 있는 범위도 한 5%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저희가 만들었었던 것들은 민감도가 한 50, 그리고 작동 범위도 한 150% 이상 해서 쉽게 말하면 민감하고 더 넓은 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만들어서 네. 몸에 이제 그거 가지고 무엇을 했었냐면 네. 몸에 이제 부착을 해서 저희가 뭐 호흡이나 맥박 같은 것도 재고요. 그리고 또 팔 고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있는 관절의 움직임 같은 것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약간 다목적 센서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요즘 이렇게 많이 쓰이는 웨어러블 장치에 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센서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또 센서를 이용하다 보니까 나오는 네. 신호 관련된 연구들도 조금 수행을 하는데 이건 조금 더 다른 얘기지만 뭐 올해와 작년 이렇게 매우 더웠던 네. 특히나 작년에 되게 매우 더웠었죠. 네, 그래서 네, 네. 호경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도에는 그 KTX 레일이 한번 되게 속도를 줄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그 레일의 온도가 막 60도를 넘어가게 되면 70도 킬로미터 미만으로 서행 운전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탈선 사고가 한번 있었고요. 예, 그게 다 폭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저희는 이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고요. 얘를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레일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걸 이제 코레일하고 국토부하고 수행하고 있는 그런 센서 연구들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예. 또 공동으로 하셨다고요. 예. 포스텍 기계공학과 통합과정의 홍성경 씨와 예. 또 임금배 교수팀과 예. 함께 예. 이게 공동 연구를 예. 진행을 하신다고 제가 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게 되신 거예요? 뭐 제가 이제 학교에 온 지 이제 6년 이제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임금배 교수님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왔던 이 논문들이 이제 제가 대학원이나 이렇게 포스닥 하는 시절에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해서 이제 구현하다 보니까 교수님과 같이 연을 계속 이어가서 공동 연구를 수행했었고 홍성경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후배였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일들을 좀 더 같이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도 교수님한테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같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네네. 공동 연구도 하는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좀 합이 잘 맞으셔서 공동 연구를 하면서 진행이 잘 되신 것 같은데 네, 예. 그래도 하시면서 조금 이런 연구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 어려운 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점이 조금 어려우셨어요? 연구하면 뭐 네. 다른 사실 연구 자체가 어렵다기보단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저는 이제 연구비를 수주하는 게 연구비 확보하는 게 네. 예, 왜냐면 연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 네. 저희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 그래서 연구비 모으는 것들이 모아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이제 지도 학생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아시겠지만 뭐 요즘에 워낙 다양한 색깔과 네네. 다양한 생각을 갖고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같이 이제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결을 그래서 해오셨는지 지금까지? 예를 들면 뭐 연구비 네.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뭐 열심히 과제를 쓰고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노력하는 것들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목표와 학생 목표가 일치가 되면 아무래도 이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학생들한테 시키는 방식이 되면 아무래도 네.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약간의 방향성을 학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간 틀고 저도 약간의 있는 합의점을 하면 아무래도 둘 다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양한 색깔 가진 친구들을 같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네, 목표가 다들 개별적인 연구자들이니까 그렇게 존중하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노 섬유가 있네요. 자연 순환 필터링을 위한 또 친환경 고효율 나노 섬유 코팅 시스템을 또 개발하셨다고 예, 하는데 예. 이게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뭐 요즘에 저희가 이제 필터 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네.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사실 이제 미세먼지가 아.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나왔던 것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필터 하면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내부 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큰 문제인 게 필터는 걸러지지만 문을 닫고 있게 되면 뭐 이산화탄소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은 VOC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케미컬들을 사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아니면은 학교 같은 곳에서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못 열게 돼서 CO2가 높아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자연환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대단 나노 섬유를 방충망 곳에 같은 곳에 코팅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순환 바람 같은 것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걸러지고 외부에 있는 좋은 것들을 들어오게 만들 수 있으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뭐 판매되고 있는 뭐 이렇게 창호에다 붙이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단히 두껍고 네. 그리고 빛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은 생각보다 미세먼지가 안 걸러집니다. 저희가 측정을 한 바로는 거의 50% 정도밖에 안 걸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미세먼지를 걸르는 기능도 거의 별로 없고 해서 새로운 저희가 나노 기술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진 필터를 있는데요. 보시면 뭐 두 가지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둘 다 비슷해 보이시지만 네. 잘 보시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나노 섬유를 코팅한 필터입니다. 약간 하얗게 되어 있죠. 네네. 네,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가 맞다. 저희가 만들어진 필터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제 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필터인데 저희 지금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기 방충망에다가 필터를 이렇게 코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러한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이렇게 문 열 수 있도록. 그럴 수 있으면은 이제 자연 순환도 되고 요즘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보여요. 예. 지금 이게 하얗게 딱 이렇게 예. 이 코팅된 거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필터를 만들고 또 이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필터링 되면 사실 이게 못 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해서 하는데 이게 비투과율도 거의 한 90% 이상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필터 효율도 저희가 KF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4나 보통 80을 많이 쓰시는데 거의 그 정도 스케일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될 수 있어서 이거 가지고 필터를 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실험 결과물 거의 다 만들어졌고 이제 최종적으로 한 10월 달 정도에 이제 곧 미세먼지가 올 텐데 실내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이 관심 있다고 하는 업체분들이 조금 있어서 한번 이거를 실용할 수 있는지 한번 컨택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요즘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원천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거의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실내 생활하는 비율을 따지면 거의 한 총 24시간 중에 21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실내에서만 필터링만 제대로 될 수 있어도 미세먼지의 어느 효과를 저감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쪽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미세먼지 필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